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 시간까지 중점적으로 다뤘던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와 더불어 Causal Inference의 양대 산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raphical Causal Model 혹은 이 Structural Causal Model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에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Causal Inference는 크게 두 가지 프레임워크에 기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디자인 베이스 어프로치는 지금까지 배운 이 Potential Outcomes Framework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고 흔히 이제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 적절한 리서치 디자인을 통해서 인과 추론에 방해가 되는 이 셀렉션 바이어스, 선택 편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오늘 주제인 이 Graphical Causal Model 혹은 이 Structural Causal Model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구조에서의 어떤 구조적 토폴로지를 고려해서 인과관계 이외의 어떤 다른 패스, 우리가 흔히 백도어 패스라고 부르는 그러한 요인들을 차단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추려내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트럭처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인과관계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커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DAG, DAG이라고 부르는 이 Directed Acyclic Graph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causal relationship을 구조화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피컬 모델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변수들 간의 영향을 화살표로서 쉽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화살표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그래프를 포멀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이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뭐 함수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어떤 막대 그래프 같은 거라기보다는 어떤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어떤 구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각 노드는 각 변수에 대응이 될 거고 각 엣지는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겠죠. 여기서 이 directed라는 거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의미고, 이 방향은 결국 원인과 결과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acyclic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cyclic 혹은 cyclic의 반대말인데, 다시 말해서 이게 본인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순환 고리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cyclic 스트럭처 없는 상태를 이제 acyclic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acyclic이라는 거는 어떤 직관적으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수학적인 증명의 편의성 때문에 가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cyclic 스트럭처가 있으면은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acyclic 가정을 이제 포함을 한 이 Directed Acyclic Graph, 우리가 흔히 이제 DAG이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이 causal graph 혹은 causal diagram을 표현을 하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스크린 타임, 이 TV 시청 시간과 오비스리, 비만의 관계를 나타내 이제 causal 다이어그램들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다른 요인 없이 직접적으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TV 시청 시간이 이 피지컬 액티비티를 통해서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부모의 교육 수준이 TV 시청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비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원인 변수인 TV 시청 시간과 결과 변수인 오비스리가 이 셀프함, 그러니까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우리는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이렇게 이제 덱을 활용하면 이렇게 커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꽤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덱을 이용한 커잘 다이어그램에서는 릴레이션십 타입을 크게 4가지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인 변수가 직접적인 결과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메인 관심사겠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중재 요인,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운동이 폐암 발병에 직접적인 인과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면역 체계 개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폐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커잘 이펙트라고 하면은 이런 디렉트와 이제 인디렉트 이펙트를 모두 이제 포괄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런 인디렉트 이펙트를 구분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원인 변수와 이제 결과 변수의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공통의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컨파운더, 한국말로 이제 교란 요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어떤 구조 모양 때문에 우리가 흔히 밥 먹을 때 쓰는 이제 포크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흡연을 하면은 폐암 발병률을 높이겠죠. 이처럼 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원인을 우리는 컨파운더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콜라이더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충돌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서로 이 콜라이더 변수에 이제 충돌하는 듯한 이 화살표의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구조에 따라서 이걸 이제 immorality라고도 부르는데 직역하면 뭐 비도덕성이라는 건데 흔히 이 그래프에서 이 화살표를 받는 부분을 child node 혹은 descendant라고도 부르고 화살표를 보내는 쪽을 이제 parent node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 두 parent 간에 관계가 없는데 공통의 child가 있는 셈이니까 뭐 비도덕적이다 해가지고 뭐 immorality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용어를 봤을 때 그냥 이런 걸 뜻하는구나 뭐 이 정도만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shift work, 교대 근무가 이제 sleep apnea, 이게 자는 중에 이제 무호흡증에 관련된 건데 이런 무호흡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이 원인 변수인 교대 근무가 sleepiness, 졸음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동시에 결과 변수인 이런 무호흡증도 이렇게 졸음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이런 공통의 결과를 우리는 콜라이더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Directed Acyclic Graph를 통해서 이 causal diagram을 그렸을 때 유용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관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쉽게 이해하자면 같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correlation 또는 association을 갖는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각 노드의 인포메이션은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코잘 다이어그램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X가 원인 변수고 Y가 결과 변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B 변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B 변수에 대한 정보는 A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 변수가 X까지 도달하겠죠. 동시에 이 B에 있는 정보는 이 0도 흘러가고 Y까지 흘러갈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X, 원인 변수인 X와 결과 변수인 Y 변수는 이 B에서 흘러온 정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이렇게 공통적인 인포메이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X와 Y에는 서로 어소시에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루트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 우리는 그거를 패스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이 패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인포메이션 플로우로 설명하는 이유가 이 패스로 생각을 하면은 X에서 A로 가고 A에서 B로 가고 B에서 Z로 가고 Z에서 Y로 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화살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에서 시작해서 Y로 가는 이런 패스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이 인포메이션 플로우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어떤 이런 패스를 그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C에 있는 정보는 X까지도 흘러가고 또 이 C에 있는 정보는 D를 통해서 Y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X와 Y는 어소시에이션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Z에 대한 정보는 또 X로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렇게 또 흘러가니까 또 X와 Y는 또 다른 어소시에이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소시에이션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패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코잘 다이어그램의 가장 큰 장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런 causal association, direct causal effect와 indirect causal effect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패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백도어 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거는 실제로 causal effect가 아닌 어떤 흔히 selection bias를 야기하는 어떤 non-causal associa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W로 가고 이 W가 X로 가는 이런 indirect causal effect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패스는 전부 다 백도어 패스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이런 코잘 다이어그램 하에서는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즉 코잘 인퍼런스의 의미는 바로 모든 백도어 패스를 차단한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이 코잘 다이어그램에서 x, 그러니까 원인 변수인 x와 어떤 변수인 y 사이에 전혀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없으면, 즉 다른 말로 이 x와 y 사이에 모든 패스가 차단돼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deseparated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건데 뭐 directionally separated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짧게 deseparated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반대는 당연히 이제 deconnected, 방향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x와 y 간에 어떤 공통의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어소시에이션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패스가 적어도 하나라도 존재를 한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오른쪽의 예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x와 y를 한번 보면 지금 x와 y는 deconnected죠. 왜냐하면은 지금 x 정보가 a로 가고 b로 가고 그 다음에 y로 가는 이 패스가 하나 열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소시에이션이 생기고 패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deconnected예요. 근데 여기 아래 정보를 보면은 x의 정보가 c로 가고 c의 정보가 d로 가죠. 더 갈 방향이 없죠. 그리고 이 y의 정보도 더 이렇게 갈 방향이 없어요. 즉, 이 아래 루트는 이미 막혀 있기 때문에 아래 루트는 블락되어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는 이 위쪽에 패스가 뚫려 있는 디커넥티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어떤 이런 정보의 흐름을 차단한다라는 걸 컨디션 온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컨트롤 4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노테이션을 빌리자면 여기에 이제 given,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컨디셔닝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컨셉추얼리는 이 인포메이션 플로우를 차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컨디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변수를 통한 정보의 흐름이 차단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경우를 보죠. 이거는 경우는 A가 지금 컨디셔닝 되어 있고 A로 통하는 인포메이션이 차단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통하는 패스가 열려 있는데 지금 A를 이렇게 차단하면은 그 패스가 차단되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컨디셔닝 하면은 이 X와 Y는 패스가 완전히 차단되고 deseparated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A랑 B를 차단해도 마찬가지겠죠. 뭐 A를 차단하든 B를 차단하든 어쨌든 그 패스는 먼저 막힐 거니까 B2를 이렇게 차단을 해도 어차피 B가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아래는 어차피 원래 막혀 있었고 원래 블락돼 있었고 하니까 deseparated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는 C를 한번 이 변수 C를 차단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차단한다고 해도 이 패스는 뚫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disconnected고 C랑 E를 차단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위에 패스는 뚫려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재밌는 거는 A랑 D를 한번 차단해 볼게요. A랑 이렇게 D를 이렇게 차단을 해보면은 아래는 원래 블락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에가 원래는 위에 패스가 뚫려 있었는데 위에 패스가 지금 A를 블락함으로써 막혔어요. 그러면은 이게 디세퍼레이션 돼야 되잖아요. 모든 패스가 막혔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디세퍼레이션이 아니에요. 즉 어떤 패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코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원래 막혀 있었고 원래 열려 있던 패스를 막았는데 왜 다시 패스가 열릴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 우리가 기본 구조로 이제 4가지 구조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이제 디렉트 코잘 이펙트를 제외하면은 3가지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 3가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미디에이터를 포함한 이 체인 구조는 자연스럽게 X의 정보가 M, 미디에이터로 흘러가고 그 정보가 자연스럽게 화살표를 따라서 Y로 흘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X와 Y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 X와 Y 간에는 어떤 어소시에이션 혹은 코릴레이션이 생기고 이걸 이제 디커넥티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컨파운더를 포함한 포크 구조는 이 컨파운더인 이 C 변수의 정보가 X로도 흘러가고 Y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X와 Y는 디커넥티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콜라이더를 보면은 지금 X의 정보가 이 콜라이더인 이 Z 변수에 들어가고 Y인 변수가 콜라이더인 또 Z 변수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 정보가 흐를 방향이 없잖아요. 화살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콜라이더에서 충돌하고 거기서 더 이상 정보가 흘러갈 방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즉 X와 Y의 정보가 서로 공유할 패스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 충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콜라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충돌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X와 Y의 정보는 서로 섞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D-separated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인포메이션 플로우로 생각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컨디셔닝하고 어떻게 컨트롤링 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은 어떤 정보의 흐름을 차단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진하게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미디에이터가 만약에 블락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X의 정보가 M으로 흘러간 다음에 여기서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Y로 흘러가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와 Y의 정보는 섞이지 않고 D-separated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미디에이터 자체는 indirect causal effect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연구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이 direct causal effect와 indirect causal effect를 추려내는 게, 발라내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미디에이터는 통제를 해야 맞겠죠. 통제를 함으로써 그 패스를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direct causal effect만 추려내는 게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컨파운더를 보면 이 컨파운더인 이 C 변수를 이제 블락을 하면은 여기에 정보가 완전히 이제 고정이 되고 통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X나 Y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와 Y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우리는 D-separated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컨파운더, 교란 요인은 가장 대표적인 백도어 패스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차단해야 할 요인들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이 콜라이더를 보면은 자, 원래는 이 X와 Y의 정보가 각각 콜라이더 변수인 이 Z에 충돌하고 끝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통제하고 고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떠올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랑 같이 같은 방향으로 허공에 공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공은 서로 그 자리에서 부딪히고 그냥 끝나겠죠. 그게 콜라이더의 역할이에요. 그냥 그 부딪히고 거기서 그냥 그 정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벽을 세우고 그 벽에다가 공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공이 벽을 맞고 튕겨 나오겠죠. 그래서 친구가 던진 공이 여러분들한테 올 거고 여러분들이 던진 공이 튕겨서 친구한테 갈 거예요. 만약에 벽을 세운다는 말이죠. 이게 전형적인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이걸 인포메이션 플로우에 적용을 해보면 X와 Y의 정보가 원래는 이 콜라이더에 충돌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블락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섞여서 그대로 이제 튕겨져 나오게 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와 Y의 정보가 다시 섞이게 되고 원래 없던 X와 Y 간의 어떤 정보의 공유, 즉 어소시에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작용 반작용으로서 이해를 해보면은 훨씬 더 이 콜라이더를 블락했을 때 이 정보가 튕겨져 나오고 서로 공유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X와 Y는 서로 원래 연관이 없었어요. 패스가 없는 D-separated였는데 이 콜라이더를 블락하는 순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패스가 열리고 이 D-connected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인과 추론을 위해서는 이런 콜라이더 변수들은 차단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충돌하고 없어지게 놔둬야지 그걸 블락하면은 되려 기존에 없던 그런 백도어 패스가 열리게 되는 꼴이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미디에이터와 컨파운더에 대한 부분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콜라이더를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게 왜 갑자기 이런 있지도 않은 코릴레이션을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잘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콜라이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이 독립적인 두 개의 스위치가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스위치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스위치가 있다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독립적이죠. 근데 여기에 이 두 스위치가 똑같은 전등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콜라이더라고 볼 수 있죠. 그 공통의 결과죠. 그랬을 때 이런 콜라이더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이 두 스위치 간에는 아무런 어소시에이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독립적으로 그냥 켜고 끄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콜라이더를 통제한다면, 즉 예를 들어서 전등이 항상 켜져 있게 통제하거나 항상 꺼져 있게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두 개의 스위치는 독립적으로 여전히 작동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등이 켜져 있도록 통제를 한다면 이 두 스위치는 모두 ON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 두 스위치 중에서 하나라도 오프면은 전등이 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등이 켜져 있는 스위치들만 모아놓고 보면은 항상 두 스위치는 ON인 상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전등이 꺼져 있는 상태만 보면 두 스위치는 모두 오프인 상태일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래 두 스위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아무 연관성 없이 움직이는 어떤 변수들이었지만 전등의 상태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나면은 원래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런 두 스위치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같이 ON이 되거나 같이 OFF가 되거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기존에 없던 어소시에이션이 생기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친구가 없다라는 약간 그런 개그 요소가 담겨있는 영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친구가 없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건데 이 스터디 타임과 넘버 오브 프렌즈가 이제 두 개의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요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또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상대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을 거고 또 친구가 많고 그만큼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또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이건 공부 시간과 친구의 숫자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둘은 독립적으로 성공할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코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은 사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스터디 타임이 석세스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또 넘버 오브 프렌즈가 마찬가지로 석세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 석세스가 바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콜라이더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사실 여기서 나온 유재석이나 뭐 하하 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공이란 이런 콜라이더 요인을 통제하고자 만약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런 관계를 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보면은 아마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친구가 많고 네트워크가 넓거나 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주로 분포가 돼 있겠죠. 결과적으로 친구도 없고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대부분 배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했죠? 원래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공부 시간과 이 친구의 숫자라는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추려놓고 보니까 갑자기 원래 있지도 않던 이런 상관관계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만 놓고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친구가 없다라는 편견이 생기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반대로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떤 콜라이더를 통제했을 때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 변수와 이 결과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콜라이더에 대해서 이 컨디션 하거나 혹은 컨트롤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존에도 없던 이런 어소시에이션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이 코잘 다이어그램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 이 어떤 노드와 그리고 이제 엣지 그리고 특히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이제 표현을 하고 거기서 이제 미디에이터와 컨파운더와 그리고 콜라이더를 우리 찾아낼 수 있고 우리가 코잘 이펙트를 추정하고자 한다면 이 컨파운더는 컨디션하거나 혹은 컨트롤을 해야 하고 이 콜라이더는 그대로 둬야겠죠.